나는 솔직하고 투명하고 싶다. 이미 구단에게도 내 의견을 표현했었다. 팬들은 최고의 결과를 원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5위가 최선이다. 리그 12위인 아스톤빌라에게 0대2 완패를 당한 콘테 감독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무슨 컵대회 결승전 무대에서 맨시티나 리버풀에게 져서 아깝게 준우승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리그 12위 브렌트포드에게 이 실점, 리그 12위 아스톤빌라에게 이 실점, 리그 중위권 팀들을 만나서 계속 선제골을 허용해놓고도 어떤 전술의 변화도 없이 페리시치만 주구장창 쓰더니 이런 인터뷰를 해버린 겁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토트넘 우승 힘든 거 맞습니다. 네. 수비수 퀄리티 너무 떨어지고 미드필더 수준도 최고는 아니죠. 하지만 공격진만큼은, 특히 손흥민과 케인만큼은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맹활약으로 지난 시즌 리그 4위를 하면서 챔스에 복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페리시치에게 몰빵하는 전술로 팀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니, 페리시치가 몇이냐고요. 왜 자유계약으로 풀려버린 전성기도 지난 페리시치에게 토트넘의 공격 기회를 몰아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콘테 감독이 한 말들 중에 공감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히샬리송과 쿨루스키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이 둘이 계속 다치면서 큰 문제가 생겼다. 공격수 부상 문제 인정합니다. 우승권 팀이 되려면 확실한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 퀄리티 있는 선수가 최소한 14명은 있어야 된다는 말, 그것도 뭐 참 당연한 말이죠. 지난 시즌에 기적을 만든 건 13명의 선수들이 부상 없이 마지막 15경기를 소화하면서 매번 베스트 멤버를 썼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다 맞는 말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콘테의 인터뷰가 무슨 빅4, 빅6 팀 상대로 패배하고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지 2달 조금 넘은 리그 12위 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완패한 다음입니다. 그 결과 맨유에게 4위를 뺏겼고 내일 리버풀이 브렌트포드 이기면 토트넘은 6위까지 떨어지죠. 콘테 감독이 자기 입으로 말한 5위라는 순위도 하루 뒤면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아이뉴스는 콘테가 토트넘 부진의 책임자라면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제 실점이 이제 10경기로 늘어났다. 이것은 제대로 된 수비가 아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가 수동적이었다. 이는 콘테 감독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거나 콘테 감독에게 선수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면서 수비 조직력의 붕괴가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이어의 실수나 요리스의 실수, 선수 개인의 잘못일 수 있지만 매경기 선수들이 실수하는 걸 감독인 콘테가 막지 못하는 건 감독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은 센터백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들은 좋은 경기를 했다. 2명의 미드필더도 좋은 경기를 했다. 윙백들 역시 좋은 경기를 했다. 라면서 센터백, 미드필더, 윙백들이 모두 경기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득점이 힘들었다고 치고 수비와 중원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0대2로 패배한 걸까요? 네. 콘테 말이 정말 맞다면 0대0 무승부였어야죠. 네. 콘테 감독의 황당한 발언이 아예 토트넘 선수들을 무시해서 이 실점을 허용한 게 최선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점점 이해하기가 힘이 들죠. 이어서 아이뉴스는 두 번째로 손흥민과 케인을 죽이고 있는 공격 전술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이 무뎌졌다. 이들은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 전술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전술이다. 선수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감독의 전술이다. 그들을 주변에 머물게 만드는 전술이다. 그들이 공격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손흥민과 케인의 가치가 살아난다라면서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했던 공격수 2명이 왜 공격의 중심이 아닌지 의문을 표한 것입니다.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케인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3번 터치하는데 그쳤고 손흥민은 1번이었다. 케인이 첫 번째 터치를 하는데 20분이나 걸렸다라면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죠. 일부 악성 팬들은 손흥민의 침묵이 기량 저하로 인한 결과이고 콘테와 페리시치를 탓하는 게 모두 억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소파스코의 히트맵을 보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보다는 중앙에 가깝고 페널티 박스에서는 멀어져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이 그림이 바로 손흥민의 히트맵입니다. 오히려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더 공격적이고 진합니다. 네. 이게 왼쪽 윙포드에 맞는 히트맵이라고 할 수 있죠.
고래를 비롯한 많은 팬들이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궁합이 최악이라고 했던 말들은 전혀 억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영국 매체도 객관적인 수치도 모두 콘테 감독의 전술이 실패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마지막으로 토트넘 축구가 재미없다면서 팬들의 인내심을 거론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축구를 보는 것이 끔찍하다. 콘테 감독에 대한 인내심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콘테 감독을 향한 호의도 마찬가지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 우승이 없는 팀이다. 그렇다면 콘테 감독은 적어도 팬들을 열광시키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은 여전히 포체티노 전 감독을 그리워할 것이라면서 실리를 위해 재미를 포기했지만 결국 둘 다 놓쳐버린 콘테 감독이 팬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면서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실제 이번 경기 패배 후 SNS에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포체티노 감독의 사진을 올리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에는 토트넘보다 좋은 선수가 많아서 2대0으로 이긴 건가? 콘테 감독의 인터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 선수단 퀄리티를 따지면 에메리 감독이 더 할 말이 많지. 콘테의 말은 모두 핑계야. 메디슨이나 에릭센을 영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다니.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콘테야. 아직도 페리시치를 쓰잖아. 콘테의 전술을 보고 합류하고 싶은 창의적인 선수가 있기는 할까? 손흥민도 완전히 죽여버리는 전술인데. 포체티노 감독이 그립다. 그를 데려와. 최고의 선수들만 쓴다면서 페리시치를 왜 자꾸 쓰는 거야? 이 자식이 최악이라고. 팬들이 화난 건 리그 우승을 못해서가 아니야. 중위권 팀들에게 매번 당해서 그런 거지. 콘테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 케인의 재계약도 멀어지겠다. 케인의 메뉴 이적이 유력해졌네. 손흥민도 리버풀이나 맨시티로 떠나야 할 거야. 포체티노 감독을 데려오지 않으면 케인을 붙잡기 힘들어 보인다. 콘테는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아. 케인도 떠나겠지? 손흥민도 이적을 준비할 거야. 콘테 감독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전술을 쓰지 않으면 케인은 물론 손흥민까지 팀을 떠나야 한다고 할 정도로 토트넘 팬들은 분노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재계약을 하던 당시 은퇴하고 이 팀을 언젠가 떠나겠지만 떠날 때 꼭 좋은 모습, 우승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라면서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위해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콘테 감독의 인터뷰대로라면 손흥민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토트넘에서 우승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토트넘 스쿼드는 안 좋고 케인 재계약은 불투명한 데다가 페리시치를 계속 쓸 테니까요. 이미 2008년에는 토트넘에서는 로비킨과 베르바토프라는 최고의 공격 듀오가 각각 리버풀과 맨유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 손흥민과 케인이 이들과 같은 결말을 피하려면 콘테 감독 각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경기 이내에 콘테가 이렇다 할 전술 변화가 없다면 손흥민의 마음도 떠날 것 같네요. 자,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